예,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교재 보시면요, 제2장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한두 문제 출제되고, 등록면허세는 주로 종합문제로 한 문제가 꼭 나와요. 그래서 골고루 주요 내용들을 섞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특정 테마만 찍어서 공부할 것이 아니라 주요 그 내용들을 골고루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공부할 양이 많지 않고 많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자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성격, 특징 이런 것들이 다른 세금과 좀 다르고요.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누가 되는지, 또 과세표준 세율, 등록면허세는 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두 문제 나올 때 한 문제는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잘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계산된 세금을 내야 되겠죠.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과 세율. 자, 그리고 중요했고 납세지요, 어디다 세금을 납부할지, 또 납세 절차,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느냐, 이런 것들을 테마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출제가 됩니다. 58페이지 보시니까요, 특징 및 납세무자에서 의 및 특징에서 의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이요. 무슨 설정 등기, 또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요. 이런 것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등록을 하는 자가 그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자, 그 특징 박스 안에 쭉 읽어보시는데, 다만 그 기초과정에서 우리가 이 기본소 강의하면서 우리가 제가 설명을 다 드렸던 것들이 나옵니다. 물세라 개별과세하고, 그 다음에 그 형식주의 명의자과세 원칙이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안 따지고요, 명의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다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하죠.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만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밑줄 쫙이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양가로 2번 봅니다. 특징이요, 등록면허세는 물세입니다. 그래서 그 등록하는 물건별로 역시 개별과세입니다. 지방세 주요 3개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물세입니다.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등기 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3번 여러분 역시 밑줄이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과세합니다.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등기 등록이 없으면 등록면허세 납세무가 없고요.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안 따지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에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 그 다음에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신고에 의해서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가산세 적용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여기 밑줄이죠. 6번 면세점이나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취득세에 있는 면세점이나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없고, 등록면허세는 오히려 부동산 등기할 때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4,500원 계산됐다? 얼마 받습니까? 6,000원이요. 그래서 쫙 밑줄이고,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자, 밑줄이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등록이요.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거기 다만 여기 밑줄이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자, 원칙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되고 등록면허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근데 다음에 원안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면허세가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요. 우리가 여러분요, 등록면허세 우리가 기본 수업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이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기할 때 우리가 등록세를 냈잖아요. 네, 등록세를 내고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따로 신고 납부했어요.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세목관세에 따라 통합을 시켰는데, 종전에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과
그 외상으로 나눠서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요. 그러니까 건물 신축 같은 거 했다, 신축했다, 원시 취득이죠. 소유권 보존 등기 합니다. 또 매매나 증여 등으로 우리가 이전 승계 취득할 때 이전 등기하죠. 이렇게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내용은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취득세로 통합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취득세 현재 일반적으로 유상취득의 경우 4%를 내면 여기에는 옛날에 취득세 2%하고 옛날에 소유권 유상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 등록세 세율 2%가 플러스된 거, 포함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취득하시면서 여러분이 취득세를 내면 무슨 따로 등록 면허세라든가 등록세 같은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등록세는 없어졌고요.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4%를 내면 따로 등록 면허세가 또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취득세만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외상이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상은 우리가 면허세가 있었죠. 면허세가 있었는데 면허세하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취득과 무관한 그 외상과 면허세를 통합해서 2011년도부터 등록 면허세라는 게 신설이 된 거고요. 등록 면허세가. 그래서 등록 면허세 등록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제외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등록을 공짜로 해줄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등록 면허세, 등기만 할 때, 등록만 할 때 예외적으로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나오죠. 자, 이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취득했다는 등록이요. 원래 여러분요,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 취득세 대상입니다. 근데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지 출원에 의해서 처음에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그럼 취득세는 면제인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2번 외국인 소유의 차, 기, 항, 선에 그냥 취득이 아니라 연부 취득했다는 등기 등록은 특이하게도 또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요. 3번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고했다. 자, 우리가 지방세 제척기간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이렇게 이 제척기간이 경고하면 더 이상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어요. 근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이럴 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부과됩니다. 또 취득세 면세점, 취득가격 50만 원, 이 과세하지 않죠? 그럴 때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등록면허세가 예외적으로 부과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29회 시험 때 출제가 되는데 그 전에 28회 시험 끝나고 그 전까지는 1번, 2번만 있다가 29회 시험 전에 3번과 4번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지선다 문제에서 4개가 나왔으니까 문제 내기 딱 좋다. 그래서 제가 다음 중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그래서 얘네들 예외적으로 과세가 되는 4가지를 깔아놓고 5번에 등록면허세 과세되지 않는 것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냈는데 29회 시험 때 5번 정답으로 해서 딱 나왔었죠. 자, 그래서 사람 심리가 비슷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4가지를 눈에 익혀둡니다. 자, 이게 이제 또 독립화 문제로 안 나오겠지만 종합문제 속에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이요. 자, 여기부터 이제 또 잘 보셔야 되는데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에 여기 비추이죠.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밀상 납세의무자입니다. 여러분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거기 누구냐? 거기 보조단에 보니까 등록을 하는 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을 받는 그 등기 등록부상의 명의자,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그랬는데 그 등록을 하는 자에다가 여러분요. 그 등록을 하는 자에다가 본문에 그 등록을 하는 자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절차적으로 그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이거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한다. 그럼 틀려요.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의하지 않습니다.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는 거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표를 보니까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땐 저당권자가 납세의무자고 지역권 설정 등기 지역권자요.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자요. 32회 시험 때는 사례형 문제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누가 납세의무자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전세권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자.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요. 또 저당권 말소 등기 같은 무슨 말소 등기는 설정자고요. 길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길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그 옆 보조단 쪽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보조단에다가 무슨 설정 등기요. 무슨 설정 등기. 납세의무자는 권자입니다. 권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자 이렇게 설정 등기는 권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리고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 이렇게 딱 해놓으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 지역권자,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자 이런 식으로 해서 권자,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입니다. 물론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땐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예요? 그건 이제 민법이나 공시법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죠.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갖죠. 채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런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예요? 아니면 그 토지 지상의 공작물,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입니까? 네? 누구예요? 그 건축물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되죠. 타인의 토지, 지상 위의 권리를 갖는 자니까요.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여튼 설정 등기 권자, 말소 등기 설정자 이거 하시면 되고요. 그 표 아래 양가로 2번이요. 등기 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그 등기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돼서 등기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세에 광후납으로 환급할 수 없다. 자, 이런 것도 눈에 익혀 두셔야죠. 여러분 등록면에서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니까 얘가 등기할 만한 실속 권리가 있냐 안 따져요.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되면 등기 등록이 말소된다 할지라도 무효 취소의 원인으로 말소된다 할지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본 상의를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한식 뷔페 얘기 드리는데, 그죠? 제가 하루는 한식 뷔페 갔더니 거기 사장님이 오곡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오늘 오곡밥 어떠세요? 그래서 좋죠? 그래가지고 오곡밥을 먹었는데, 나중에 오곡밥을 한 3분의 1을 먹고 3분의 1 남았는데, 오곡밥이면 고기 5개였죠? 그래서 세봤죠? 진짜 사장님 오곡밥이라고 하더니 사고밥을 주시고 말이야. 진짜 사기를 치시고 아까 선불로 돈 낸 거 돌려줘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등록면에서는 절차적으로 등기 등록이 되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에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양가로 3번 같은 것도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읽어서 한번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방세 체납소분으로 그 소유권을 국가자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미 그 물건에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의적 등기와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 보전 등 쫙 밑줄입니다. 일체 채권자 대의적 등기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등록면세에 납부해야 한다. 밑줄 짝이요. 자, 이거 비과세 한다 그러면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물로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요거 자, 여러분들 그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체납자입니다. 체납자가 있고요. 체납자의 재산을요. 국가나자체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이걸 가져오려고 하는데 여기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을 말소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말소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체납자가 협조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체납자를 대위해서 이런 것들을 말소하는 대위적 등기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 말소 등기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아까 배웠어요?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는 여기서 누구였습니까? 체납자. 이 재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가 등의 체납자를 대위해서 하는 이런 대위적 등기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지. 이거 국가 등의 소유임으로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물로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래서 그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밑줄 쫙이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2절 과세표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과 세율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의 원칙이요.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했어요.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 그 부동산 가액을 누가 결정하느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등록면허세도 납세무자가 결정합니다. 자, 그럴 때 납세무자가 결정할 때 양가로 1번이요.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 당시 신고 가액으로 한다 밑줄 짜기요. 자,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고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는 원칙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바꿔요. 자, 그 다음에 양보로 2번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총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역시 등기등록 당시 시가총액으로 한다는 거 밑줄이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시가총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시가총액입니다. 또 양가로 3번이요. 등록면허세 신고서상의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공부상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는 것도 예규 내용인데 이건 예규 내용인데 한번 눈에 익혀둡니다. 예규 내용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조단을 보니까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시가총액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 당시 시가총액이라는 거. 이게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예외 보기 전에 등록면허세도요. 이거 요 내용이 빠져 있는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그 이제 우리 교재는 양가로 3번에 이게 나오는 얘기인데요.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할 때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시간적 갭이 있을 때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다. 자,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9천이 됐다. 이런 식으로 변경됐을 때 등록면허세는 이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변경된 가액. 이걸 과세 표준으로 해요. 자,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시험에서 이거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면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가액으로 한다. X입니다. 또는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증명 여부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등기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이고요. 또 변경 전의 가액으로 한다. X입니다. 자, 그래서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그 얘기가 우리 교재는 60페이지 양가로 3번에 나옵니다. 자, 양가로 3번 60페이지 맨 하단에요.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변경된 가액 밑줄이고요. 가로도 계속 밑줄입니다. 등기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이걸 과세 표준한다. 변경된 가액, 변경 전의 가액 아니라는 거 주의하고요. 다시 올라갑니다. 예외요. 양가로 1번 저당권 등의 과세 표준이요. 등록면허세 저당권,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계산하냐가 중요한데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할 때 이 얘기는 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없고요. 옳은 지문으로만 긍정형 지문으로만 주로 나왔어요.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그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잔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 그냥 볼펜이나 연필로 줄거놓고 한번 눈에 익혀 두시면 됩니다. 근저당권 같으면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는데 처분잔의 목적이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채권 최고액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과세 표준은 채권 최고액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표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어떤 걸 과세 표준하느냐가 중요한데 지상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가등기는 둘 다 돼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주로 돈 빌려주고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저당권 설정하고 안 되니까 경매 신청하고 감유가 처분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 과세표준이라는 걸 꼭 주의하시고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 가액입니다. 승역지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요역지 부동산 가액이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 자,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이요.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나왔겠죠? 네, 바꿔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바꿔서 나왔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 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이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보증금, 전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요. 차이점 비교합니다. 전세권과 임차권 설정 등기 같은 거 할 때. 그 다음에 양도리번 건수에 의한 과세표준이요. 자, 각종의 말소 등기, 저당권, 임차권 등등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자, 건물 구조 변경 등기. 그래서 주로 건수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들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건수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들을 따로 한번 정리해드리면, 건수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들이요. 자, 건수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 건당, 건수 과세표준이 되는 것들을 보면, 먼저요, 무슨 말소 등기요. 무슨 말소 등기. 무슨 변경 등기요.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또 그 다음에 토지 합병 합필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요. 토지 합병이나 합필 등기 같은 거. 토지 합병이나 합필 등기.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하나 더 알아두세요. 담보물 추가 등기요.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 자, 담보물 추가 등기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건수를 과세표준합니다. 담보물 추가 등기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건수 과세표준 된다. 그래서 건수가 과세표준 되는 것들도 이렇게 따로 정리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양가로 3번은 금방 말씀드렸죠. 등록 당시에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는 거. 이게 원래 취득세 과세표준 아까 원칙 부분 그쪽 부분에 쭉 나왔었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양가로 3번도 꼭 알아둡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이것도. 그 다음에 거기 보충 내용에 보니까 그 보충 내용에 보세요. 지목 변경과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취득세는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됐다 그러면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해 가지고, 자, 세율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자, 쭉 밑줄에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한다는 거. 근데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할 때 건당 6,000원을 적용합니다. 자, 등록면세는 건수가 과세표준이고 세율은 6,000원이라는 거. 이것도 별표시는 꼭 주의합니다. 자,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 취득세는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한다. 자, 그러면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하는데, 근데 지목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세는 건당 6,000원, 건수 과세표준이고 세율은 6,000원 적용합니다. 밑줄 쫙이요. 자, 그 다음에 별표시 하시고요. 지목 변경. 그 다음에 61페이지 봅니다. 세율을 보시면 등록면허세에서요, 표준세율이요,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6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바꾼 적이 있는데, 아니고 50% 범위에서 지방세 주요 세금들은 다 그렇습니다. 가감 적용하는데, 이 표 있죠? 이 표에다가 별표시 2개 합니다. 자, 요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이 표,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아주 여러 번 물어봅니다. 거의 매년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별표시 큼지막하게 2개 넣고 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그 전에 여러분이 한 가지 제가 볼까 과세표준의 부분에서 요걸 좀 알아두세요. 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있죠? 네, 지상권 설정 등기. 얘네들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뭐로 하냐면 부동산 가액으로 합니다. 부동산 가액이요. 얘네들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요. 그래서 머리글자를 따서 보니까 소, 가, 지 없는 애들 있죠? 소가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허세를 부동산 가액으로 하려고 소가지 부릅니다. 소가지 없는 애들 부동산 가액,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이 소가지 없는 애들 부동산 가액 꼭 기억합니다. 자, 얘네들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요거 알고 있으면 등록면허세 문제 풀 때 단골로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가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또는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기도 합니다. 채권 금액. 원래는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같은 것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 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인데, 우리 세법에서는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이렇게 구별해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등기 나와요. 그러면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된다는 거 알아둡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61페이지 표에 다시 오시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과세 표준은 다 부동산 가액인데 세율이 다 제각각이고요. 소유권 이해 권리들, 저당권부터 해서 가등기까지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과세 표준은 다 제각각인데 세율은 다 똑같아요. 1,000분의 2, 즉 0.2%로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위에서 보시면서, 원래는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 내용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승계 취득이잖아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갔으니까 원래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면 안 돼요. 근데 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등록면허세에 이렇게 나와 있느냐, 이거를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안 가지니까 제가 알려드리면, 요거는요 어떤 거냐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아까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네 가지 있었잖아요. 자, 대표적으로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했다. 그러면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등록면허세 부과되죠. 그런 경우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외적으로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등기만 할 때, 소유권 보전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하게 될 때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보자의 동그라미고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 즉 0.8%, 8의 동그라미요. 자, 여러분 1,000분의 28이 아니에요. 이건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0.8%입니다. 우리가 건물 신축했다, 취득세는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인데 옛날 취득세 2%와 소유권 보존 등기 옛날 등록세 0.8% 합쳐져서 2.8%예요. 근데 이건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0.8%입니다. 자, 보존 등기 보 0.8%의 8. 자, 법팔로 구도, 짝퉁 구도, 무슨 구도? 보팔로 구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보팔. 자, 그 다음에 보존 등기 등록세 세율은 보팔. 세율 외우셔야 돼요. 부동산 가액이고 세율은 1,000분의 8. 보팔. 그 다음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요.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 상산팔, 무독립 8.15, 유1210, 원팔, 030. 이거는 옛날 등록세 세율, 등기비용에 대한 등록세 세율 외웠죠? 그거에다가 이 스토리에다가 2% 플러스에서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 외웠잖아요. 그리고 취득세는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산팔, 유10, 20, 앞에 거, 예외적인 거, 뒤에 거, 일반적인 거 이렇게 구별이 있었는데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뒤에 거예요. 외운 거, 그 취득세 표준세율로, 그러니까 표준세율 스토리 외울 때 그 스토리, 그거 무조건 외운 거에 뒤에 겁니다.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10, 20, 1,000분의 20, 즉 2%입니다. 유10, 20.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산 8. 등록면허세 세율은 상산 8. 그 다음에 증여 같은 무상으로 인한 취득은 무독립 8, 1호. 이렇게 무독립 8, 1호, 상산 8, 유10, 20, 보, 8 이렇게 외웁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등록면허세 세율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해 권리들, 지상권, 자,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한다. 지상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잖아요.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 자,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제 아니고 요역제 가액의 1,000분의 2입니다. 승역제 가액으로 바꿔놔야겠죠? 요역제 가액의 1,000분의 2.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 전세 보증금의 1,000분의 2,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입니다. 그리고 역시 경매 신청 압류 가처분 등기는 저당권하고 얘네들은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지금 몇 번 나온 것이, 자, 가압류 등기 시 또는 가처분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 아니에요. 얘네들은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입니다. 근데 부동산 가액으로 바꿔서 2번 나왔습니다. 자, 가등기는 둘 다 되죠.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둘 다 되죠.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 과세 표현하는데 채권 금액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등기.
자,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담보물 추가 등기 같은 이런 것들은 건당, 건수를 과세표준합니다. 건당 세율 얼마입니까? 6,000원입니다. 건수 과세표준이니까 종량세고 6,000원 금액의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도 적용됩니다. 정액세율이요. 그래서 건당 6,000원 이렇게. 자, 건당 6,000원 세율 적용되는 거, 얘네들을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중과세율을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중과세율이 간단해요. 표준세율이 그냥 3배로 중과세하는데요. 표준세율이 100분의 300, 여러분들이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표준세율이 2배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3배로 중과세합니다. 자, 밑줄이고 그 다음에 다음에 원화에 해당하는 등기할 때 표준세율을 3배로 100분의 300, 3배로 중과세한다는 거 밑줄이고, 다만 대도시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정하지 않는다 밑줄자이고요. 여러분 취득세에서도 그렇고 이 대도시 중과세 업종이요. 취득세에서도 대도시 내 중과세가 나와요. 등록면세도 대도시 내 중과세가 나오는데, 자, 그럴 때 공통적으로 대도시 중과세 업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법령에 보면 34가지가 나와요. 자, 34가지 나오는데 다 외울 수는 없고, 자,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 시설업, 의료업, 할부금융업 같은 이런 것들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일단 중과세하는지 표준세율 3배로 양가로 1번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의 동그라미요. 설립 후 휴면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해서 설립하거나, 설립의 동그라미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의 동그라미요. 함에 따른 등기 사각형이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점 분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또 양가로 2번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의 동그라미요. 함에 따른 등기 사각형이요.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등기,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 전입 등기할 때 등록일세 중과세입니다. 이 경우 전입은 설립으로 보아서 세율을 적용하고요.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놓고요. 여러분들이 자 봅니다. 그러면은 등록면허세하고 취득세하고 대도시 내 중과세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대도시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가 취득세에서도 나오고 등록면허세도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때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 분사무소 설치하거나, 그 다음에 대도시 바깥으로 전입을 하면서 취득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설치, 전입하면서 취득세는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입니다.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고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 설치, 등기, 전입, 등기만 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중과세, 어떻게 중과세 하느냐, 중과세율을 비교해 보면 취득세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자,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어떻게 중과세 했습니까? 표준세율에 3배한 세율에서, 표준세율에 2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에 2배를 뺀 세율로, 뺀 세율로 중과세했죠.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이에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간단해요. 법인 등기 표준세율의 몇 배요? 3배로 중과세합니다. 3배로. 자, 그래서 이 2배로 바꾼 적도 있고요. 자, 취득세랑 요 뒤바꿀 수도 있으니까 주의합니다. 차이점 비교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보시면 자, 근데 대도시 중과세 업종이 어떤 건지 자세히는 안 나왔는데 우리 취득세에서 배운 거 나왔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도시 중과세 업종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시험에서 나왔으니까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 시설업, 의료업, 할부금융업 이런 것들이요. 은행이나 병원이나 할부금융업이나 유통산업이나 유통업이나 또 터미널 같은 거라든가 자동차 운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서울에 못 있게 하고는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할부금융업 같은 거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한다.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의료업 같은 거 영위하기 위해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할, 등기할 때 중과세하는 틀려요. 꼭 알아둡니다. 여기 교재 없지만 꼭 자세하게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62페이지 봅니다.
제4절 납세 절차인데 역시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는 뭐 당연히 또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한번 보시니까 등기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도 취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등기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을 여기 빗줄입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시자세액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빗줄이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게 어떤 거냐? 보조단에 나와 있죠? 등기 등록 관세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등기하고자 할 때 그 등록 관서를 갈 때 지자체 취득세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 들고 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등록하기 전까지라고 돼 있죠. 그 등록하기 전까지에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해서 뭐라고 써냐면 상속증여 포함해요. 상속증여를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다가 여러분이 별표시를 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다가 별표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다가 별표시를 하시고 제목을 달아놓는데 뭐라고 제목을 달아놓냐면 신고의제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으세요. 신고의제요. 등록면허세는 사실은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오고 이게 결론적인 거예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 자, 등록면허세는 원래 기간이 없는 게 원칙이지만 등록하기 전까지요. 상속지금을 포함해서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없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기간 안 정해놓으면 뭘 취득하고 나서 시간 지날 때마다 흐지부지 조세 포탈을 우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 전세금 떼일까 봐 마음 불안한 사람이 빨리 오게 돼 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돈 떼일까 봐 불안한 사람이 빨리 오게 돼 있어요. 저당권 말소 등기에 돈 갚은 사람이 등기부 깨끗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빨리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기간을 정할 필요 없고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땡.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오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자, 그런데 그래서 기간이 원래 없지만 예외적으로 기간이 있는 경우라든가 그런 것들을 상정해서 등록면허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영수증 갖고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쫙 밑줄입니다. 계속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즉 신고한 것으로 의제 봐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의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밑줄 쫙이요. 시험에 아주 여러 번 나왔어요. 옛날에도. 자, 여기 30회, 31회만 기출 문제 표시가 되어 있지 32회 때도 나오고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하여튼 등록면허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한다. 이러면 틀려요.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 꼭 주의하고 또 깎아준다고 그래도 틀려요. 신고한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별표식 큼지막하게 해놓고 꼭 알아둡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추가 신고 납부를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원래는 기간이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 신고 납부 요 경우만 기간이 나와요. 자, 비과세 감면 배제시 납부 방법. 등록면허세를 처음에는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았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등록하고 나서 이게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밑줄입니다.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해당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었겠죠.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 줄 때. 자, 가로 또 밑줄입니다.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 포함으로 바꾸겠죠. 네. 납세지 관할 시자세액에 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자, 똑같아요. 취득세랑 취득 후 등록면허세 같으면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세 개 포인트를 꼭 확인합니다. 동그라미 2번.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 자, 처음에 등록 당시에는 중과 대상이 아니었다가 표준세율 대상이었는데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 대상이 된 경우 밑줄입니다. 그 법에 규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줄 때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 자, 그 아래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원래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입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 기간 없어요. 근데 다만 요 경우만 기간이 나와요.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을 때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꼭 확인합니다. 세개 포인트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참고 대위자 신고 납부 별 표시합니다. 취득세 작년에 취득세와 함께 같이 신설된 규정이에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대위자는 등록을 하려는 자를 대위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지자체장은 대위자의 신고 납부가 있으면 납세자에게 그 접수 사실을 즉시 이거 통보해 줘야 됩니다. 밑줄 쫙 이거 즉시가 포인트입니다. 60일 내 30일에 이러면 틀려요. 즉시 통보 이거 포인트입니다. 쫙 밑줄이고요. 자, 이래서 이것도 주의합니다. 취득세랑 똑같습니다. 대위신고. 양가로 3번을 보면 보통징수요. 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정당히 납부할세액이 미달하게 납부하게 되면 가산세 적용됩니다. 취득세랑 똑같아요. 가산세, 일반 가산세 똑같습니다. 적용됩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 가산세부터는요. 동그라미 2번은 제목을 달아놓으면 동그라미 2번은 요거 제목을 달아놓으면 동그라미 2번은 미납부의 통보예요. 이거 취득세에서 나왔던 거하고 똑같아요. 미납부의 통보. 취득세에서 나왔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주로 옳은 지문으로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왔어요. 바꿔서 나온 적이 없어요. 등기등록관소의장은 등기등록한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할 때는 뭐 굳이 바꾼다 그러면 여기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거. 이거 취득세에도 똑같이 나왔었죠? 아, 똑같습니다. 긍정형 지문으로 주로 나온다는 거. 눈에 익혀두시고 굳이 바꾼다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여기를 눈여겨보시고요. 63페이지 납세지입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희한하게 납세지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꼭 아주 거의 매년 언급이 됩니다. 정답 지문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아니 그냥 장식용으로라도 거의 매년 나오기 때문에 꼭 납세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자,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라는 거 비추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등록권자 주소지다 아닙니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밑줄 짜기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고 나머지는 참고고요. 거기 보조단을 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지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여기 밑줄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소재지별로 안 분한다 그러면 틀려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한 곳에 몰빵합니다. 등록관청 소재지요. 자, 어떤 경우인지는 제가 기본 소강의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취득세랑 비교해 볼게요.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를 한번 볼게요. 자, 해당할 때 납세지입니다. 자, 보시면 비교해서 보시면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를 보겠습니다. 먼저요. 네. 자, 취득세는 같은 물건이 어떤 토지를 취득하는데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취득세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안 분합니다. 소재지별로 안 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해요. 네. 자, 근데 어떻게 안분 계산하냐? 면적 비율로 안 분하는 게 아니라 요거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합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합니다. 자,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등록관청 소재지요. 자, 취득세는 소재를 안 분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한 곳에 몰빵합니다. 그래서 소재를 안 분하고 취득세 안 분하는 거하고 뒤바꿀 수 있으니까 꼭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등록관청 소재지 밑줄 짝입니다. 취득세는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예요. 자, 이것도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 자, 어떻게 하느냐. 취득세는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 취득 물건 소재지였습니다. 취득 물건
물건 소재지. 취득 물건 소재지. 근데 등록면허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다.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등록관청 소재지. 자, 이렇게 해놓습니다, 여러분들. 납세지 불분명할 때요. 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자, 3번 보조단 참고의 3번 계속 봅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 이거 각각의 별건에 그럼 틀려요.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에 관계된 재산을 처음, 이거 나중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 쫙 밑줄이고, 포인트는 하나의 등록으로 봐. 처음 요겁니다. 자, 각각의 등록으로 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주의하시고요. 은행에서 우리가 한 뭐 50억을 빌린다. 은행에서 한 50억 빌립니다. 자,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럴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한 50억 빌립니다.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담보를 요구해서 서울에 있는 A 부동산, 인천에 있는 B 부동산,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C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 자, 죄송합니다. 인천시에 있는 B 부동산, 경기도에 있는 C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 그러면 이것은 자, ABC 부동산 같은 채권 50억을 담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 이것을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 자,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서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등록관청 소재지요. 자,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이거 별건의 등기 등록으로 봐. 자, 나중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동일 채권에 대해서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 등록은 아까 뭐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건당 6,000원 받고 합니다.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 등록은 건수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 봅니다. 일반 가산세는 똑같아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적용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 납부지연 가산세 역시 10만 분의 20으로 돼 있고 플러스 100분의 3 돼 있잖아요. 플러스 100분의 3 요거 지웁니다. 플러스 100분의 3을 지웁니다. 요건 2024년도부터 이렇게 되는 거라 요거 지워버립니다. 그냥 신고불성 가산세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신고기는 하루 딱 지나면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로 즉 10만 분의 25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단 보시다 보면은 그 핵심 가산세 비교해서 취득세는 중가산세 규정이 있어요. 취득 후 신과장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계 80% 중가산세. 근데 등록면허세는 중가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자기를 등록면허세도 안 내고 지자체 안 내고 와서 관소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등기 등록을 하고 싹 사라지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기본소 강의 들었던 분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전우치와 친구들. 그런 애들이나 도사들이나 등록면허세 안 내고 등기 관소에 와가지고 부적 붙여가지고 자기를 안 보이게 한 다음에 싹 등기 등록하고 사라지고 그렇게 되지.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중가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납부할세계 20%로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땐 예외적으로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계 20%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 가볍게 보시고 부가세는 64페이지 제5절 비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독립한 문제로는 잘 안 나오고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잘 나옵니다. 먼저 국가 등의 등록부입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에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거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고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고요. 다만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등록에 과세한 외국정부 등록,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과세하고 비과세지만 우리도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정부의 취득이나 등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고 하는지 우리 정부기관 취득이나 등록에 과세한다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형식적 등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가로 1번이요. 밑줄이죠. 회사의 정리 또는 법원의 청산에 관해서 특별 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비과세입니다. 자, 밑줄이고 단서는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요.
밑줄입니다.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 변경,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자, 밑줄이고, 그리고 아래로 두 줄 내려와서 이런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 변경, 등기등록 비과세입니다. 밑줄 짜기요. 그래서 행정구역이 바뀌는 것하고 관계없잖아요.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내 이름이 김계통인데 소똥이라고 제가 잘못 썼다 고치고, 이런 것도 하고 관계없겠죠? 이런 거 비과세입니다. 시험에 이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양보로 3번, 무덤과 이어서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밑줄입니다. 지적공사상 지목이 묘진 토지에 관한 등기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지목이 묘진 토지에 관해서는 여러분요. 자, 보세요. 지목이 묘진 토지는요. 지목이 묘진 토지는 취득할 때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취득세는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을 과세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2%예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죠? 예, 2%로 과세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 비과세합니다. 자, 만약에 지목이 묘진 토지 과세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합니까? 자,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부모님 장례 치르고서 아, 왜 내 명의로 등록하라고 그래? 하면서 서로 안 한다고 싸우겠죠? 부모님이나 조상님 묘지에 대해서 매년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사람들이 묘 다 없애버리잖아요. 자, 동방예의주기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취득세만, 지목이 묘진 토지는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입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로요. 일반적인 토지 취득은 4%인데 세율도 낮죠. 예.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비과세한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거기 보조단에도 보충해도 되어 있죠. 예. 거기 보조단에다가 별 표시해놓고 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65페이지 재산세, 제3장 재산세는 우리 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